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4월 20일 월요일 뉴스웨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결한 후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을 위한 환불 시스템이 2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AP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수입업체 및 통관업체의 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계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사실상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가 의회의 조세 권한을 침해했다며 6대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 대해 환급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규모 환급 절차의 길이 열렸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청에 따르면 약 33만 개 수입업체가 5,3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총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5만 6천 개 업체가 이미 전자 시스템 등록을 마쳤으며 환급 가능 금액은 이자 포함 최대 1,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환급금은 신청 승인 후 통상 60일에서 90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지만 검증 절차와 행정 처리에 따라 실제 지급까지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납부된 관세부터 우선 처리하는 단계적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1차 환급 대상은 모든 수입건이 아닌 관세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정 후 80일 이내인 거래로 제한됩니다. 전문가들은 신청 과정에서의 정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고 서류와 금액, 코드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초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이번 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기업에 직접 지급되며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이 관세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 만큼 소비자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페덱스와 UPS 등 일부 배송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한 관세에 대해 환급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날부터 환급 신청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무역 정책이 사법 판단으로 뒤집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 자금 흐름과 소비자 가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커뮤니티 푸드뱅크의 자료에 따르면 애틀란타 어린이 6명 중 1명은 배고픔을 겪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제시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따르면 현재 매달 약 30만 가구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지역 식료품 배급소 방문자는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관계자인 그렉 심스는 이웃, 아이들, 노인,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성인들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식료품 배급소 이용자가 지난 4년간 7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스는 주거비나 공과금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식비라며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끼니를 거르는 사례도 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푸드뱅크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월마트와 샘스클럽 매장에서 계산금액 반올림 기부 또는 지정 제품 구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푸드뱅크 측은 모금된 금액은 전액 지역사회에 사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약 40만 달러가 모금됐으며 이는 100만 끼 이상의 식사 제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조지아 전역 약 700개 식료품 배급소와 협력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스는 식량 불안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변 누구나 겪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드뱅크는 식량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자원봉사자와 기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acfb.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추가 평화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파키스탄에서 예정된 미 이란 추가 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입장 변화, 지속적인 해상 봉쇄 조치 등을 이유로 들며 협상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은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언급하며 군사 타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해상에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해군이 오만만 인근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을 강제 정지시키고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해상 봉쇄를 우회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미군이 선박 내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한때 조건부 통항을 허용했지만 다시 해협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박을 향한 위협과 총격 보고가 잇따르며 국제 해상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로 봉쇄 장기화 시 국제 유가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파키스탄을 중재로 이어지던 대화도 이번 협상 불참 결정으로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영어 때문에 답답하셨나요? 단 90일, 기적이 시작됩니다. 경이로운 영어 공부법, 윤 아카데미.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404-453-9898.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서 가정 내 분쟁으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8명이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9일 새벽 슈리브포트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6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총격은 동일 거리의 두 채 주택과 인근 다른 거리의 한 주택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어린이들은 1세부터 14세까지로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용의자와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성인 2명이 총상을 입었으나 현재까지 부상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정 내 분쟁으로 규정했으며 용의자는 범행 후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총격이 있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의 신원과 정확한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구체적인 관계 등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이 여러 곳에 걸쳐 있고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정확한 정보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내용은 이번 주 초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당국은 사건 전반에 대한 정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해외 거주 한인 유권자들의 신고 신청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외국에서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사전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국민투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면 선거 때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과거 신고 기록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 국민 가운데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고 및 등록 신청은 인터넷, 공관 방문 또는 순회 접수,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절차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신청을 완료해 달라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시아 길거리 음식과 문화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애틀란타 서던 나이트 마켓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놀크로스 홍콩 슈퍼마켓 플라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사 시작 전부터 방문객들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과 젊은 층, 다양한 인종의 방문객들이 대거 찾으며 현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장에는 베트남, 중국, 라오스 등 아시아 각국의 길거리 음식 부스가 줄지어 들어섰고 인기 메뉴를 맛보기 위한 긴 줄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양한 음식은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통 의상 아오자이 패션쇼와 라이브 공연, 음악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화려한 조명과 야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어우러지며 현지 아시아 야시장에 온 듯한 느낌이라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K-팝 공연은 이번 행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하이라이트로 꼽혔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앨리스 유는 로제의 아파트, On the Ground를 비롯해 You Are My All in All을 한국어와 영어로 넘나들며 열창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 구성과 안정적인 라이브는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실감케 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주최 측은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만드는 축제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지아 주 국무장관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지아의 농부이자 소기업가 금융 전문가인 캠티 애슐링도 이날 행사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애슐링 후보는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20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